액션. 자, 들어갔습니다. 수열입니다. 수열입니다. 수열. 자,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열의 단원에 들어왔는데, 수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 말 뜻을 좀 저희 먼저 이해합시다. 보세요. 수열, 수를 나열한 겁니다. 근데 수를 나열했을 때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됩니다. 1, 마이너스 10주, 13, 54 수를 나열했지만 나도 그 다음 숫자가 뭔지 몰라요. 내 마음이니까. 이런 건 수학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를 나열했을 때 규칙을 갖고 있는 수를 나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최초의 규칙이 뭐냐면 바로 등차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수를 나열했는데 그 차가 같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수를 말하는 겁니다.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3과 1의 차가 2고 5와 3의 차가 2지. 이런 수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수학에서 다루는 수열은 규칙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규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수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일반항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인데,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항이라는 것은 수를 나열했었을 때의 그 각각을 항이라고 합니다.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해진 항 말고 그냥 임의의 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항이 뭡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항은 n 번째라고 합니다. n이 그거의 약자 아닌가요? 노미네이터 할 때 그건가요? 하여튼 이름이 없다. 그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 네 번째 항이 아니라 n 번째 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가 말하자 노말, 그죠? 보통 일반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배웠고 일반항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요 표시가 뭐냐면 수학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수열을 첫 번째로 듣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A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이라는 거고, A2, A3라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 되어 있는 거고, B1, B2, B3라는 것은 B랑 A는 문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다른 수열이라는 거야. 다른 수열에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AN이 될 것이고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BN이 되겠죠. n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n번째라는 수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규칙을 가지고 예측을 해봅시다. 뭐라고? 규칙을 가지고 예측을 해봅시다. 자, 인체야, 이제 예측을 할 거야. 규칙을 알았으니까. 자,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9입니다. 그럼 이 수열의 열 번째 항은 얼마인가요? 자, 이 수열의 열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또 병신처럼 9, 11, 13, 15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수요학이 아니죠. 자, 규칙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차를 몇 번 더하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차가 1가 됐으니까 그 말을 해석해보면 이 말입니다. 등차 수열은 최초의 숫자에다가 같은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같은 숫자를 세 번 더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른다면 만약에 이 수열의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최초의 숫자를 A1일 거죠. A1이라는 숫자에다가 앞으로 공차를 D라고 합니다. D. 똑같은 수 더해주는 수를 D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D를 몇 번 더했겠습니까? D를 n-1번 더했겠죠. 이게 문자로 만들어진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예를 든다면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그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를 몇 번 더 했겠어요? 9D. 그렇죠. 9번 더 했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더 이제 요걸로 한번 더 해볼게요. 표정들이 너는 시골이라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무슨 논리냐면 아까 내가 저 친구한테 열 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수열의 열 번째 항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1에다가 얘는 좀 2를 더해주고 있으니까 2를 몇 번 더 해줬겠어요? 9번 더 해줬겠죠? 열 번째 항이면 그래서 2를 9번 더 해줬으니까 여기에 2 곱하기 9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 9는 9개란 말이고 똑같은 수 2를 9번 더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항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등차 수열은 보세요. 등차 수열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항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수열 예측합니까? 수열은 첫 번째 항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열에 뭐를 더해준지 알아야 됩니다. 뭐를 더해준지 알아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등차 수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 즉 내가 더해주는 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그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초항과 공차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볼게요. 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요 표시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가 좀 생각보다 크네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AN 수열 앞에 생략되어 있는데 자 숫자 뭐라고 했습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인데 수열 AN에 대해서 A2가 44라는 것은 두 번째 항이 44고 일곱 번째 항이 9라고 한다면 얘가 15번째는 뭐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공식만 자꾸 대입하시던데 두 번째 항이 44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내가 같은 수를 한 번 더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했겠죠? 그 더해지는 수를 모르니까 D라고 합시다. 한 번 더 했으니까 그게 44라. 그렇죠. 일곱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같은 수를 몇 번 더 했겠어요? 6번. 그렇죠. 6번 더 했겠죠? 그러니까 6번 더 했다. 그랬더니 9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초항과 공차 두 개가 필요했잖아요. 딱 두 개 나왔죠? 그래서 연립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걸 빼게 되면 5D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따라서 D는 마이너스 7. 즉 얘는 마이너스 7씩 빼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D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D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항은 51이었겠죠? 이 사람이 야 15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최초의 수가 51이었는데 같은 수 마이너스 7을 몇 번 더해주면 됩니까? 14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 빼기 8 98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7이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 공식을 그냥 뭐 A에는 A1 플러스 M 마이너스 1D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그건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자연적으로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한번 이 문제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등차 수열의 규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너희들한테 야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걸,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초항과 공차를 알아냈으면 앞으로 이 수가 커질 것인지 작아질 것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차 보면 알지. 공차가 없으면 이 수열은 계속 작아지겠죠. 네.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등차 수열은 공차만 알면 앞으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보세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야 왜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라고 했다는 말은 얘가 음수인 항들이 있었는데 더해주는 게 양수이니까 점점 커지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보지?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음수였는데 첫 번째 항이 초항이라죠. 첫 번째 항이 음수였는데 더해주는 건 양수였나 보네. 그러니까
더해주다가 언젠가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양수가 되는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아냅시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입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같은 수 5번을 더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항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17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같은 수를 19번 더하면 25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밑에서 위에 걸 빼든 위에서 밑에 걸 빼든 위에서 걸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14D죠? 네. 14D는 마이너스 42. 그러면 자연스럽게 D는 3. D는 3이네요. 3씩 더해집니다. 이 수열은 추항이 얼마입니까? 3, 5, 15 저로 넘기면 그렇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더해주는 숫자는 3입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항일 때 양수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항은 얘를 예를 들어서 아직 몇 번째 항 더해야 양수가 되는지 모르니까 n번째 항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된다 칩시다. 자, 그래서 n번째 항. 자, n번째 항은 마이너스 32 플러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니까 그 다음에 n-1 곱하기 3 얘가 n번째 항입니다. 얘가 우리 원하는 n번째 항이죠. 근데 그 n번째 항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 등식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절로 넘기고 3n-3은 32보다 커야 되고요. 3n은 35보다 커야 되니까 n은 12. 얼마 나오겠죠? 네. 근데 조심해줘. 항이니까 11.5 나오죠. 아니죠. 13을 돼야죠. 양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12. 얼마가 돼야지만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12를 대입하게 되면 양수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12를 대입하면 양수가 안 되는 거야. 12. 얼마를 대입해야 0보다 크다는 거야. 아니 등식만 보면. 아 이거 식만 보면. 10번 본 거죠. 자, 이름 그러니까 3번에 32가 11점 얼마. 11조 얼마야? 그러면 이제 미안합니다. 예, 11조 얼마니까 맞아요. 그래서 12. 1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수 잘하시네요. 도와주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강의 찍었는데 산수 때리면 창피하죠? 맞습니다. 12번째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한테 퀴즈를 내는 겁니다. 퀴즈. 우리 꼬마들 맨날 옛날에는 퀴즈라고 불렀는데요. 자, 아무튼 자, 앞에 있는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문제의 출제어들은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3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3과 35 사이에 15개의 숫자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을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까지가 다 전체 등차 수열인 거죠? 자, 등차 수열을 구하려고 하면 항이 몇 개 필요합니까?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한 거죠? 자,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얘 몇 번째 항입니까? 초항입니다. 선생님, 왜? 얘가 초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 등차 수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수는 A1이 아니라 3입니다. 따라서 요 안에 글로도 많이 속는데 A1과 A15는 얘네들끼리만 있었다면 얘가 첫 번째 항이죠. 근데 얘를 다 전체를 섞어가지고 수열을 만들었다면 얘가 첫 번째 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키포인트는 바로 얘가 초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를 쓸게요. B1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걸 헷갈리니까 이 수열을 Bn이라는 수열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중항. 그러니까 얘는 그럼 이 수열 몇 번째 항입니까? 16번째. 아니죠. 또 속네요. 얘가 첫 번째 항이죠. 17번째. 그렇죠. 이게 바로 출제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7번째 항입니다.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출제의 의도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아까는 뭐라고 했니?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줬잖아. 지금 안 주는 거야. 야, 네가 몇 번째 항인지 네가 찾아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17번째 항이 35인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제 17이라는 게 17번째 항이라는 게 3에다가 공차를 16번 더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수를. 그래서 35가 나온 거죠? 그러면 16D가 정확하게 32가 되고 D는 그렇죠. 한 번 더 속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게 이 수열의 6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그렇죠. 7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7번째 그래서 B7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항이 3이었으니까 3 플러스 초항이니까 6번. 그죠? 초항 등차를 6번 더했겠죠? 그래서 15.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했었을 때,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자, 등차 수열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1, 3, 5. 이 성질은 차가 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뭔 성질이냐면 제외 성질이 있습니다. 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가운데. 3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등차 수열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선생님 왜 얘만 통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2, 5, 자, 8입니다. 등차 수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딱 두 개 더한 다음에 양 끝에 항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오니까 가운데 항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성질이 바로 뭐에 있다고요? 등차 수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 지금 모르는 게 A라는 문자 한 개죠. 그럼 A 값을 알기 위해서는 식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말은 양 끝을 더했을 때 그걸 이뤄놓으면 가운데 항이 된다는 말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자, 2분의 현재요. 자, 2분의 양 끝의 항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가 바로 a 제곱과 같다 이런 뜻이니까, 양변에 1을 곱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2a 제곱 서로 넘기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요.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인수를 쉽게 만들게요. A는 2. 그렇죠. 1, 2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a는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때 보세요. 자, 보세요. 등차 중앙이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써먹어서?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미친 듯이 써먹던데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양 끝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고요. 이 성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 가운데서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등비 중앙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뺀 거야. 여기서 이걸 뺀 건 어떻게 돼요? 같죠? 같잖아. 분자 수열이니까. 글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시험 잘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있잖아. 우리가 로그를 배웠을 때 로그의 지표와 가수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 볼게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 자, 보세요. 원래 잘 들어보세요. 3차 방정식이 세 실근이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 전혀 관계가 없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없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 건 선생님?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은 어떤 항이든 간에 첫 번째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번째 항은 D. 자, 이렇게 표현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라면 반드시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을 뺐었을 때랑 또 여기서 이걸 뺐을 때랑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이루는 게 세 개라고 한다면 세 개가 이렇게 D씩 더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거보다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보세요. D가 사라져서. 그렇죠. 얘도 D씩 더해서 나오는 거 맞죠? 얘도 D씩 더해서 나오는 거죠. 같은 표현인데 둘 다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얘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더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D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돼요. 되는데 실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3차 방정식이 세근이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요거 보고 판단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새 실근이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t 이렇게 투구를 한 다음에 이제 근각 계수관계를 써보게 되면 자, 세 개를 다 더하면 6이라는 거죠. 세 개를 다 더하면 6 3a가 되는 건데 3a가 6인 거니까 a는 2 그렇죠. 그래서 봐, a가 금방 나와. 가운데 양이 2였다는 거죠. 그럼 이 실근은 2 빼기 d, 2 플러스 t 이렇게 근 세 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요거랑 요걸 곱한 거랑 요걸 곱한 거랑 요걸 이렇게 곱한 거. 그죠? 그렇죠. P 그냥 P. 그렇죠.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P를 구해봅시다. P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야? 2는 4 마이너스 2D 요거 곱한 거랑 그렇죠? 요거 곱한 거 4 플러스 4 플러스 2D 플러스 얘랑 얘를 곱한 거 4 마이너스 T. 그렇지 4 마이너스 제곱 얘가 바로 P죠. 그러면 얘는 뭐 안 날아가네요. 없어지고 12 마이너스 D 제곱이 바로 P고요. Q는 요 세 개를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인 거죠. 그래서 Q는 이거 세 개를 곱하게 되면 보자 8 마이너스 2제곱. 8 마이너스 2D 제곱이죠. 8 마이너스 맞죠? 2D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2D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이 뭘 물어봤냐면 P. 그렇죠. 그래서 2P가 있는 거죠. 그래서 2P라고 했으니까 2P는 24 마이너스 2D 제곱이니까 이게 2P니까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얼마? 16.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친구 다 보세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이렇게 두세요. 또 웃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입니다. 좀만 더 기억내세요. 합입니다. 합. 자, 등차 수열이 합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요 꼭 기억하세요. 유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써먹으니까 잘 보세요. 자, 다시 찾아보세요.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을 외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외워도 좋은데 혹시 잊어버릴 수 있잖아. 실제 초등학교 문제 이런 문제 했었습니다.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봤거든. 애들이 등차수를 합의 공식을 유도하면 뭐라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가우스가 그거 말고 딴 거요. 가우스가 뭐랬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끝에 그거 더한다고요. 맞아. 그렇지 맞아. 실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그렇게 하더라. 놀랐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쌤 3, 6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거의 결과를 편의상 S라고 할게요. 물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보세요. 우리는 이 S의 값을 원하는 거죠. 얘랑 순서를 바꿀게요. 5, 4, 3, 2, 1 그럼 얘도 S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왼쪽을 두 개를 더 해보세요. 위아래를 더 해보시면 얘가 전부 6이죠. 6이고 6입니다. 아하. 그리고 오른쪽은 ES죠. 그러니까 6이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6 해서 30인데 그건 우리가 말한 S의 몇 배예요? 2배. 2배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실제 초등학교 문제에서 이렇게 풉니다. 근데 쌤 아들도 그거 봤어요. 왜 하는지 다시 안 시켜봤자. 이 논리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방금 보세요. 이거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일식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걸 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논리 적용합니다. 자, 편의상 해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을 구하라 합시다. 근데 내가 이걸 A2를 간결히 벌려야 되네. 8까지. 자, 첫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항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은 여기 두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은 이거 한 번만 유도할게요. 네 번째 항 할게요. 자, 얘가 네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이걸 편의상 S라고 하고요. 요 표시 앞으로 4가 붙으면 앞으로 S는 앞으로 수학에서 S는요 썸의 약자입니다.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하기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랑 수를 뒤바꿉니다.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d 플러스 a. 자, 요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얘도 S4죠. 그런 다음에 자 위아래 더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 더해주시면 얘가 2a1 플러스 3d 맞죠? 네. 요렇게 더하셔도 2A. 2a1 플러스 3d입니다. 오 선생님 왜? 그러면 2a1 플러스 3d가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그렇죠. 그러면 왼쪽을 더하시면 4개입니다. 4개에 2a1 플러스 3d가 나왔습니다. 와 ES. 그렇죠. 얘가 ES. 따라서 ES4. 따라서 S4는 2분의 4 곱하기 2a1 플러스 3d입니다. 자, 얘를 이제 일반화 시킵니다. N.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 얘가 S4가 아니라 N. 일반적으로 n번째 한까지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3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n-1d로 바뀔 겁니다. n-1d로 바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얘가 n-1d로 바뀌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n-1d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n-1d가 바뀌고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지금은 4개였죠. 네 번째 항까지였으니까. 근데 요게 n으로 바뀌게 되면 함수 얘가 n개가 되겠죠. 이게 n개잖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입니다. 이 SN 됐으니까. 따라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SN은 등차수의 합의 공식은 2분의 함수 이제 이해됩니다. 2분의 함수 곱하기 초항의 2배 n-1d 이제 이해되는 거죠. 아 이렇게 유도된 거야. 자 그러면 친구 선생님 왜 등차 합의 공식 하나 더 있던데요. 더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 잘 보세요. 요거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 요거는요 a1 플러스 n-1d라고 볼 수 있죠. 뭐가요? 이 a1 플러스 n-1d를. 네.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초항이고 얘가 내가 더하려고 하는 맨 마지막 항이죠. 맨 마지막.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왜요? 항초말이라는 공식을 얘기해 주실 텐데 그게 뭐냐면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에 말항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하려고 하는 수열에 초항과 말항을 알고 있으면 초항 플러스 말항을 하시고 그 항수 곱하고 2로 나누면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에 쓰는 거냐면 초항과 공차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초항, 공차, 그 다음에 항수. 얘는요 초항과 말항하고 항수를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요 뭐가 전혀 필요 없어. 공차가 필요 없어. 자, 공차가 필요 없어. 그래서 등차수의 공식은 한 개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2개로 나눴습니다. 오케이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말항 안 하고 그냥 그 뭐야 여기 적혀 있는데 첫째 항이 첫째 항 아니고 그다음 n 번째 항 아니면 그렇지 그게 말항이 그게 마지막 말항이죠. 선생님들은 보통 우리 때 배우신 선생님들 항초말이라고 하시고 아마 내 때 선생님들 저 계시기 때문에 항초말.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봤어요. 항초말이에요. 이거 잘 아시면 나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실 거야. 6.25 편한가 썼을 때겠지. 네? 일사후퇴들. 자, 몰라요, 일사후퇴들. 자, 친구,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합은 공식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합은 2분의 N. 항수의 초항의 2배에 그 함수 하나 더 작은 거에 공차의 합입니다. 자, 그럼 우선 하나부터 해결할게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니까 항수는 해결됐습니다. 몇 개? 15개지. 그럼 n이 15야. 15. 요게 14D. 14. 그렇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초항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초항을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2개를 아까처럼 연립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했더니 5가 나왔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했더니 17 나왔습니다. 그러면 빼시면 6D가 12, D는 2. 따라서 A1은 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을 대입하시면 완벽하게 공차로 D도 있군요. 이게 어쩐지 D도 있군요. 그래서 D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말할게요. 등차수열 합의 공식도 혹시 뭘 알아야 한다? 초항과 공차가 필요합니다. 맞지? 어떤 학생이 쌤 함수는요? 병신입니까? 몇 번째 하면 몇 번 더 하라고 줄 거 아니야. 그럼 함수 결정이 되겠지. 지금 얘처럼 아무것도 안 주고 더 하라. 어디서 또 이렇게 더 하는 걸 알려줄 거 아니야. 자, 핵심이 뭐냐고? 등차수열 합의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등차수열 합의 공식도 필요한 게 뭐라고요? 초항과 뭐라고? 공차. 됐어? 그 다음에 아까 본 유형과 아주 비슷한 유형입니다. 희한하게 이 단어는 이런 문제가 많더라. 중국어 숫자 끼가지고. 자, 아까 맞죠? 2하고 7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답니다. 이 순서는 뭘 만들었다고요? 등차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여기가 A15였잖아. 지금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어. 아까 얘가 15였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6번째 항이고 17번째 항이라서 얘가 17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라서 초항과 공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줬어. 안 준 대신에 뭘 줬냐면 너야 얘가 등차수열인데 다 더했더니 950 나왔대. 그러면 요 안에 몇 개 있는지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거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게든. 자, 그래서 그때 이 공식이 힘을 발휘합니다. 등차수 합의 공식 가운데서 이렇게 썼습니다.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말항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이 있었잖아.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지금 공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초항 알고 끝항 알죠? 이걸 쓰는 거야. 선생님 왜? 2분의 초항이 2고 말항이 74. 그럼 선생님 항수는요? 모르니까. 항수는 여기까지가 그렇죠. 여기까지가 n개였으니까 n 플러스 2. 오케이. 그래서 n 플러스 2. 얘가 합일 텐데 그게 950바. 딱 우리는 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공짜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시면 지정하시면 이게 얼마고? 이게 76이고 38에다가 25네요. 오 빠르냐? 그래. 그럼 이게 25. 약간 몇 분 되는 거야? 그럼 n 플러스 2가 저 친구 말 믿을게요. 25니까 m은 23. 그렇죠. 따라서 이 수열의 요게 뭐냐고